자, 서로 같은 함수 가보도록 합시다.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서로 같은 함수를 하기 전에 너희가 좀 사전에 배웠었던 걸 좀 점검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겨울방학 동안의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너희가 순차적으로 쭉 한 번 정도는 들었다는 상황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배웠을 수도 있고 아직 우리 학원에서 가르치기 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으면 대답하시고 모르고 있으면 잘 배우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를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도 서로 같은 무엇이라는 것을 배웠던 적이 몇 번 있었단다. 기억나는 게 혹시 있니? 서로 같은 뭐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봐. 혹시 여기 중에서 너희가 이거 서로 같은 이거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 선생님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 이거 분명히 배웠을 것 같은데 집합 안 배웠니? 집합 배웠니? 그럼 집합에서도 이런 단어 등장했던 거 기억나니? 서로 같은 집합. 지금 너희들 표정이 무슨 소리예요? 오늘 처음 봤어요 라는 표정인데 내가 지금부터 개념서 뒤져보기 시작할까? 기억 안 나면 오늘 또 배우세요. 아시겠죠? 또 맨 처음 단어 문자화식이라고 하는 단어이지. 그 문자화식이라는 단어에서도 서로 같은 방정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기억납니까? 서로 같은 방정식은 저도 설명한 기억이 있어요. 너희들 대상으로. 다만 저는 그때 설명을 드릴 당시에 서로 같은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다른 이름으로 설명해 드렸었죠. 혹시 서로가 뭐라고 읽히는지 아시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서로 같은 방정식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잘했어요. 그래요. 항등식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지. 그게 바로 이제 서로 같은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질문. 항등식에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중요하다고 말했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기억나니? 또 오래됐구나 얘들아. 표정이 지금 되게 자신 없는데. 선생님이 항등식에서 되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설명했어. 그래갖고 뭐 수치 대입법이나 아니면 계수 비교법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등식에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다. 하나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얘가 항등식인가를 판단하는 게 두 번째다.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에 관한 항등식이었을 때 x를 갖고 있는 놈과 갖고 있지 않은 놈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m이라고 했을 때 m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서로 같은 집합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라고 하시면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일 때의 정의가 등장하기 시작이지. 근데 A와 B라고 하는 두 집합이 같다라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을까? 질문. 오, 잘했어. 잘한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때 우리는 두 집합을 서로 같은 두 집합이라 하며 표현으로는 A equal B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해놨었어.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나 서로 같은 방정식이나 다 너희들한테 느낌상 어떻게 다가와 있을 거냐면 그냥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그만 이렇게 느낌이 올까 봐 그래. 정의는 각각 이렇게 되어 있으나 얘네들이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냥 뭐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그냥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어이없게 서로 같은 함수에서 의도하지 않는 실수할 때가 되게 많아. 상상을 한번 해보자. 서로 같은 두 함수라는 정의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건데 정의가 무엇인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추해 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뭐 이딴 행위들을 통해서 fx와 gx라고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 fx와 gx라는 두 함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 두 함수가 같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fx와 gx가 그냥 같은 함수 아니야? fx 이퀄 gx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두 함수의 생김새가 같다는 거 아니야? 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무슨 말이겠어? 생김새인가 저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나 한국어를 잘 모르네. 어이냐? 아이냐? 창피해. 그냥 좀 모습이라 써야지. 응? 맞아? 근데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x와 gx가 같다라는 게 그냥 모습이 같은 함수인 거 아니냐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되게 많다고. 그럼 아가들아 생각해봐. 서로 같은 두 함수는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어 이러면 fx와 gx가 같은 모습인데 같은 차수를 갖고 있고 같은 개수를 갖고 있다라고 정해버리면 서로 같은 함수는 그냥 유일한 함수밖에 안 된다고.
근데 함수에서 서로 같은 두 함수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서로 같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항등식이든 아니면 집합이든 되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때가 많거든. 그냥 당연한 얘기야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 되게 많은데 학생들이 어디 가서 되게 혼란을 겪냐면 서로 같은 두 함수를 공부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같은 건가 보다 해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정의가 굉장히 좀 묘하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좀 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부터 먼저 인지하셔.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부터 갑시다.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쓰세요. 자 함수 fx는요. x에서 y로의 함수이고요. 즉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입니다. gx는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x'에서 y'으로 대응하고 있는 함수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가 서로 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x와 x'이 서로 같다는 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공역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즉 여기 써져 있기는 서로 다른 집합인 것처럼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두 집합의 원소가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시겠어? 두 번째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정의역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서로 같은 두 함수가 걔네들이 각각의 차수나 개수 즉 모습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지금 모습이 같아야 한다 차수가 같아야 한다 이런 거 전혀 논하지 않고 있지. 그러면 서로 같은 두 함수의 정의가 차수나 모습 따위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역이 같은가 공역이 같은가가 1차적이고 두 번째 그 정의역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대응되는 결과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타당한 거지. 함수의 차수나 모습은 달라도 함수의 차수나 모습은 다르더라도 만약에 얘가 주어져 있는 정의역에서 동일한 함수값을 갖게만 대응시키면 두 함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아직까지 느낌이 잘 안 오실까 봐 우리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이러한 정의역이 있다고 할게요. x라고 하는 정의역이 있는데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집합이 있는데 자 우리는 fx와 gx를 다 어떤 함수라고 할 거냐면요. fx는 x에서 x로 대응하고 있는 함수고 x에서 x로 대응하고 있는 함수고 자 gx도 역시 마찬가지로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다라고 상황을 놓읍시다. 그럼 1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이거다라는 걸 인지하시겠냐? 아 얘가 지금 정의역이 서로 같은 상태고 공역도 서로 같은 상태구나 이해하시겠어? 됐니? 자 그런 상태에서 fx의 생김새는 fx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x제곱이라고 생긴 함수야. 오케이? 자 두 번째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절대값 x라고 생긴 함수야. 자 그럼 아까들 잘 봐. 현재 보이시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모습은 완벽하게 다르지. 하나는 2차고 하나는 1차고 하나는 절대값이 있고 하나는 절대값이 없잖아. 이해하시겠어?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겉모습이 달라 보이니까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타당한 거야. 근데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정의 자체가 두 함수의 생김새나 차수가 같다고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서로 동일한 값으로 대응시키면 같은 함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실제로 fx와 gx를 대응을 시켜보려 해. 오케이? 자 그러면 f의 대응은 x라고 하는 집합에서 x라고 하는 집합으로 마이너스 1과 0과 1의 원소들을 대응시키자라는 뜻이고 제곱하셔라 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대응시킬 것이며 0은 0으로 대응시킬 것이고 1은 1로 대응시키겠다 이해하시겠어? 이게 현재 f잖아. 됐니?
자, 그런데 gx는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 라는 것도 역시 따져봤더니 얼추 느껴지지? gx 역시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었더니 1로 대응시키고 있고 0은 0으로 대응시키고 있으며 1은 1로 대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로 대응된 두 함수의 결과가 주어져 있는 정의역에서 동일하게 대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의역에서 fx와 gx는 같은 함수다라는 결론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도 해드렸을 터인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집합 사이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좌표 평면 위에서 점 또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말씀드렸었지. 그럼 현재 이 상황을 그래프로도 잠시 표현을 해보시면, 자, 좌표 평면에 자 F가 대응하고 있는 점들을 자 하늘색 점으로 좀 찍어보자.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에 대응을 시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갖고 있을 것이고, 0을 집어넣었을 땐 0에다 대응을 시킵니다. 높이가 0인 점으로 가면 될 것이고, x가 1이었을 땐 다시 1에 대응시킵니다 라고 보일 거 아니야. 이게 바로 fx의 결과지. 여기까지. 자, 근데 gx의 대응점은 어디냐라고 똑같이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땐 마이너스 1 여기, 0을 집어넣었을 땐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땐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그럼 아까도 재밌는 거 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상황에다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온전하게 한번 그려볼 거고, 절대값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온전하게 한번 그려볼 거야. 즉 주어져 있는 정의역 범위 내에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 범위로 그래프를 한번 확장시켜 볼게. 그러면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해하셨어? 마찬가지로 gx 절대값 x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이해하셨니? 그럼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만나는 무슨 점이? 교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만 잡았을 때에는 fx와 gx의 생김새는 다를지언정, 이 말의 뜻은 그래프의 개형이 다른다라는 얘기잖아. 다를지언정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로 제한시켜 버렸더니 걔네들이 그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상황에서 서로 같은 곳으로 대응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딴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에 있는 9번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마이너스 1과 1을, x한 집합이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래. 자, 얘를 정의역을 하고 있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fx는 자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어. 두 번째 gx는 자 x제곱 플러스 3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fx와 gx가 같은 함수일 때라고 했단다. fx와 gx가 같은 함수일 때, 즉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겠지. 자,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것이 가능해. 저기 봐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계속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시켜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 하나는 집합 사이에 동그라미 사이에서 화살표로 대응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표현해드리는 방법이야. 물론 지금은 함수를 배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속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가 좀 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리고 이산적인 변량들만 따지고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좀 같이 염두에 두시냐면 언젠가 그냥 슬그머니 그래프로 넘어가 버릴 테니 그래프도 같이 계속 연구를 해도. 아시겠어? 자,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 당연히 가보자. 정의역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정의역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두 가지 값을 갖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문제 내에서 특별하게 공역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 없지. 야수님 됐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fx는 ax 플러스 b라고 하였으니까 마이너스 1을 어디로 대응시키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현재 여기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을 x자리에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으로 대응시키겠다. 이해하셨니? 자,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대응시키겠니? 라고 하시면 x에 1 넣어봤더니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으로 대응시키겠다. 이게 현재 뭐다? f다라는 뜻이지.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의하여 나는 fx와 gx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gx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로 대응시켜야 할 것이고 1을 대입했을 땐 이 값으로 대응시켜야 될 거야. 그래서 gx 입장에서 같다고 하였으니까 gx 입장에서 어떤 값을 대응되는지 봤더니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해하셨냐? 마찬가지 1을 대입하셨더니 1 더하기 3이 돼서 4가 된다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 값의 결과가 서로 같아야만이 우린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럼 상황 딱 보시면 미지수 두 개씩 두 개인 상황이니까 무조건 연립하면 풀린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냥 빠르게 좀 계산해 보시면 더했더니 2b가 나오고 2니까 b는 얼마? 1일 것이고 b 자리에 1 갖다 집어넣으면 a는 얼마? 3이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근데 한 번 더 가자. 이건 좀 우울한 거야. 만약에 저렇게 푸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프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든가 아니면 난 그래프는 푸는 게 싫어요라고 말하는 건 좀 약간 우울한 거야. 절대 그 정도에서 이해했다라는 걸 넘어가지 마. 알겠어?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걸 연습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을 연습할 때, 개념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꼼꼼함이야. 아셨어? 그러니까 자꾸 나중에 모르면 다시 펴봐야지, 나중에 모르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확인해 놓고 문제를 풀러 가야겠다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잔소리 미안해. 제발 부탁인데 너희는 천재가 아니어서 이거 비하하고자 하는 말 아니야? 절대 비하하고자 하는 말 아니야. 알겠어? 너희는 천재가 아니어서 우리 초창기에 배웠던 거 지금쯤 다 까먹었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건 보장할게. 너네가 맨 처음에 배웠던 그 시간을 다시 들여서 그 생각을 다시 되돌리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배웠을 때는 내가 만약에 10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 다시 보면 1시간 만에 10시간의 내용을 다시 반복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반복해야만 해. 안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보면 10시간이 또 필요해. 아시니? 그러니까 지금쯤 여유가 조금씩 느껴진다면 제발 부탁인데 괜히 이상한 뻘짓거리하지 마시고 우리 초창기에 했었던 거 12월 달 말부터 1월 달 초반까지 했었던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래. 아시겠어? 자, 그럼 여기 가보자. 자, 내가 두 번째는 쟤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서 한번 표현해 보려 해. 자, 근데 아가들아, gx를 지금 다 그릴 필요는 없지. 그렇지 않겠냐?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1과 1만 정의역이니까 얘는 다 그릴 필요는 없어. 근데 그려보라고 하면 못 그릴 것도 없잖아 사실. 그치? 얘는 인수분해 보시면 x를 묶어냈더니 x 곱하기 x 플러스 3일 것이고 그러면 x가 0일 때와 x가 마이너스 3일 때 높이가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셨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그릴 필요는 없었어. 그럼 어디만 그리면 됐습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와 x자리에 1 대입했을 때만 그리면 그만이었지. 자, 1을 대입하게 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1을 대입할 때 나오는 높이값 얼마? 4네. 여기 지나야 하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나오시잖아. 그래서 이 높이가 마이너스 2네 라는 것도 알 수 있단다. 자,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이 있을 건데 물론 당연히 현재 이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2점, 1을 집어넣었을 때 2점을 지난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는데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야, 얘가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블록하잖아. 이런 것도 보면서 바로 느껴졌어? 그럼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믿을게. 얘는 뭐로 그려지겠어? ax 플러스 b는. 그렇지. 직선이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와야지. 선생님이랑 같이 했다. 알겠니?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차수가 1차니까 직선일 거라고. 그럼 직선을 그릴 때 우리한테 필요한 최소 조건은 뭐였습니까? 그러시면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 점 n 기울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두 점이 있었어. 보이니? 두 점. 오케이. 아, 저 직선은 이렇게 지나고 있었겠군요 라는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고 결과가 마이너스입니다. 1 갖다 대입하고 결과가 4입니다 라는 사실을 잡아내도 괜찮은데 말이야. 우리가 배웠으면 배운 걸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단 말이지. 무슨 뜻이냐면 x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저 a라고 하는 값의 의미는 기울기일 테니 난 기울기만 빨리 구하면 a 값을 결정할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냐? 그러면은 x의 증가량은 얼마시냐? 2. 일 때 y의 증가량은 얼마십니까? 6.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2분의 6일 테니 a 값이 3이구나 라는 것도 자명한 거야. 이해하셨어? 왜 이래 또? 왜 갑자기 애교야? 내가 놀랬다 야. 뭐? 왜 갑자기 어려졌어 얘? 여태가 굉장히 도도하게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 갑자기 어려졌어 한순간에? 아, 또 나 따라했구나? 못 따라했어.
아, 배에서 꼬르세. 그냥. 자, 두 번째. 그러면 fx가 아가들아. 기울기가 얼마면서? 그렇지. 기울기가 3이면서 우리가 기울기 알고 있을 때 직사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한 점만 알면 그만 아니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 점 또는 이 점 둘 중에 한 점을 갖다 쓰겠다고. 오케이. 나 이 점 갖다 써볼게. 오랜만에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는 얘기야.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개로. 오케이. 자, 기울기 알고 있고 한 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직사의 방식 나옵니까? 지금 y는 기울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2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로 나타내진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게 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1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공부하실 때 무작정 예전에 배웠었던 것 혹은 지금 새로운 것만 배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번 무언가를 부담 있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전에 배웠었던 걸 바탕으로 적용시키는 것도 연습하세요. 그러면 공부할 때 2배, 3배 힘이 안 들어. 특히 수학은 그래서 되게 재밌어. 이 말이 아직도 안 믿기지. 수학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이용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고등학교 3학년 갔을 때 말이야. 미적분 원이라는 책을 배우게 될 거 아니겠니? 그치? 그 미적분 원이라는 책을 배울 때 말이야. 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학생이 되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적분 원을 책을 배울 때 아, 겁내 어렵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도대체 뭘까? 대학이란 건 도대체 뭘까? 나는 왜 사는 걸까? 행복이란 뭘까?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가지 마시고 미적분 원이라는 책을 배울 때 와,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많은 책들을 다 공부해 왔던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 오케이. 자, 우리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자,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 등장합니까? 라고 하시면 선생님 여태까지 계속 문제 풀면서는 은근슬쩍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왜냐면 너희가 그래프를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그지? 우리가 지금 단원으로 따졌을 때는 함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전까지 우리 함수한 개념을 이용해 오긴 했지. 사실 그래프를 먼저 이용했으니까 직선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래프라는 것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집합, 두 동그라미 사이 원소의 대응관계만 주되게 이용해 왔던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 집합 x가 있고 이렇게 한 집합 y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원소 x1이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 집합 x2가 있어요. 뭐 여기에 x3가 있다고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일 때, 즉 얘가 유한집합일 때는 현재 이렇게 각각의 원소를 다 기재하는 것이 써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개의 결과를 다이렉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장점도 좀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죠. 근데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이게 좀 고민된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유한집합이긴 한데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가 아니라 한 이렇게 정도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긴 한데 원소가 너무 많아. 오케이? 때로는 말이야 얘가 유한집합이 아닐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1부터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이렇게 갑자기 범위를 지정해버리면 1부터 2 사이라고는 제한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실수의 개수는 무한개야. 따라서 얘가 무한집합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단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의 수단을 필요로 했고 그 수단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프로서 표현해 봅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 현재 x1이 대응한 결과의 값을 우리는 fx1이라고 하였을 때 자, 저기서 흰색 점 x1의 모습과 그 다음에 녹색 점 fx1의
모습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러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 현재 이 Y축에 평행하게 혹은 X축에 수직하게 그려져 있는 선을 우리는 X의 좌표라고 하면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값 그래서 X가 X1일 때라고 표현할 거야. 자 그러면 fx1이라고 하는 이 높이 값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의 값을 우리는 fx1이라고 하는 높이 값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걸 우리는 y는 fx1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럼 그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점이 존재할 것인데 그 점에다가 점을 찍음으로써 우리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아까도 생각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무한집합의 상황이 돼버리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찍히게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럼 그 여러 개의 점들이 모여서 뭐로 보일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너네 수학적 공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수학적 공리?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참이라고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들이거든. 그 수학적 공리 중에 이제 너희가 말한 그게 존재해. 점은 뭘 갖지 않는다? 면적을 갖지 않는다. 오케이? 이거 수학적 공리야. 그리고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이것도 수학적 공리야. 선생님, 점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선이 되는 건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수학적 공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참이라 하자야. 아시겠어?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 면이 모여서 입체 도형이 된다. 이런 것도 수학적 공리입니다. 나중에 기하백 혹시 듣게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뭐 그전에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점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기 시작하냐면 어떠한 그래프에 이루고 있는 선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아가들아,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정의역에 들어있는 특정한 값에 x3라고 하는 값의 함수값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축에 수직하게 y축에 평행하게 오케이? 선을 하나 그어 보신 후에 이 지점의 좌표가 x나 x3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하늘색 선이 녹색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높이 값을 읽어내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y는 fx3구나 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우리 여기서 되게 간단한 사실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가 함수인가? 얘가 함수인가? 라는 질문. 함수의 정의. 야, 아가들. 우리 요 상황에서는 함수의 정의 찾아봤었지.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정의역 x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오케이? 정의역 x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하나씩 대응되고 있을 때 우린 걔를 함수한다고 그랬지. 그럼 질문. 현재 이상에서 함수야 아니야? 만약 이상을 줘줬으면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왜? x2와 놀고 있으니까. 오케이. 당연히 얘가 함수이고 싶으면 얘도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야. 어딘가로. 아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 근데 이걸 그래프상에서는 얘가 함수인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프상에서는 얘가 함수인 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값은 어디에 수직한다고? X축에 수직하고 Y축에 평행하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떠한 그래프가 있을 때 얘가 함수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하는가? 라는 것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정의역 범위 내에서지. 오케이? 그럼 정의역 범위 내에서는 문제에서 명시를 해주던가 x값의 범위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습니다 명시를 해주던가 때론 말이 없으면 때론 명시된 조건이 없으면 실수 전체 범위 내를 갖는다. 기억나죠? 오케이? 우리가 앞에서 특별히 x와 y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때 정의역은 함수가 정의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실수라고 그랬었고 공역의 값은 그냥 모든 실수라고 그랬었어. 오케이? 따라서 만약 정역의 범위가 현재처럼 뭐 A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였을 때에는
x의 값이 a 값이 어딘지 b 값이 어딘지를 찾아셔서 이 사이에서 따져보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수 전체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봐야 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때 하나씩 대응되는가라는 것은, 하나씩 대응되는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x축에 수직하게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봤을 때 항상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만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내가 이 사이에 있는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에서 수직으로 항상 내렸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만 한다. 그래야 함수가 정의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여기서도 내려봤더니 여기서 갑자기 두 개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하고 뭐 여기를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여기서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유가 뭐야? 얘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사이에서 빠짐없이 하나의 점으로 대응되고 있다는 것은 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겠지? 뭐 물론 꼭 이렇게 꼬부랑 가올 필요는 없는데,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면 걔는 함수화 될 수 없다라든가 만난 점이 없다는 건 함수화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되게 좋은 질문이야. 정말 되게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그때 마침 그게 3번이었어. 정말 좋은 질문인데 오늘 놀라움의 연속인데? 아주 잘하고 있어. 저 질문이 나와야만 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원의 방정식이라 불렀던 이유가 뭐야라는 게 사실 되게 슬픈 전설이 있는 거지. 원의 함수라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현재 얘가 함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얘는 x축에 수직하게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봤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원의 함수라 부르지 않아. 항상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11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쉴 건데,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 조금 주의하실 게,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수하이자 보니까 아마 너희들이 1학년 때는 2학기 때 진행될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계시는 거라서 뭐 지금 당장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갔지는 않겠지만, 오케이? 선생님이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배운 걸 다 또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마, 얘들아. 이게 미리 이렇게 좀 배워놓는 게, 선행한다는 느낌보다 뭐 좀 애매하다, 선생님 좀 말하기가. 선행한다는 느낌보다 이번 학기에 이번 연도에 진행될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는 게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갖게 돼. 근데 이걸 또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얘가 함수인가라는 질문, 함수의 그래프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너네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얘를 외우고 있어야겠다면 안 된다니까. 아, 저런 특정 방법을 하나를, 아이디어를 외우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번 그냥 도돌림표야. 너희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아, 함수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이 정형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빠짐없이 한 개씩 대응하고 있으면 함수라고 그랬지. 그 생각이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그럼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 항상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따져봤더니 일단 나가 떨어지는 게 몇 가지가 보여. 뭐만 나가 떨어지니? 2번하고 4번은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 떨어지지. 이유가 뭐야 라고 하시면 2번은 말 그대로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오케이?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4번도 역시 뭐 처음 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머 두 점에서 만나버리는 함수 나가리.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뭐에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1번과 3번과 5번 중에서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정말 대부분 많은 친구들 거기서 고민하기 시작해.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너희가 앞에서 배웠던 정의들 한 번씩 검토해 봐야 돼. 야, 1번과 3번과 5번 중에서 함수에 해당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 계속 해보면 얘는 사실상 이렇게 선을 긋기 시작했을 때는 다 한 개 점에서 만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번도 3번도 5번도 다 한 개 점에서 만난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려줄게. 너네가 약간 토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1번도 그려볼게. 1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1,1 저기 3, 저기 있구나. 에이 진짜 미안해. 이것도 좀 바꿔볼게. 미안해. 선생님이 이거 점을 하나 확인 못해서 넣어놔서 이렇게 바꿔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생겼지.
5번은 이렇게 생겼어. 됐어? 너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주고 난 다음에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2번과 4번 중에서 고르진 않다니까. 근데 정답은 두 개라고 하니까 두 개를 뽑아내야 되거든. 이 중에서 누구는 함수고 누구는 함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애들이 어떤 판단을 낼 때가 있냐면 되게 웃기게도 내가 얘는 오늘 처음 봐. 얘는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얘는 2차 함수라 불렀어. 그래갖고 5번을 베이스로 여기다 베팅을 한다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익숙함이란 말이야. 그냥 논리적 근거나 정의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내가 봤던 게 뭐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야, 답 좀 찍어볼래? 일단 5번이 함수인 건 분명하지. 나머지 하나는 뭘까? 무조건 얘야. 이유가 왜요? 선생님 왜 함수인데 여태까지 함수 가르쳐서 왜 안 돼요?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정의역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 실수 전체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지금 문제 아무리 훑어봐도 정의역이 무엇이다, x의 범위가 뭐다, x 집합이 뭐다는 얘기 없잖아. 그럼 실수 전체에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함수값을 가져, 여기서는 무슨 함수값을 가져, 여기서는 무슨 함수값을 가져에 대한 말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얘는 집합 사이에 동그라미 사이 대응 관계를 봤을 때 몇 가지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뭐 하고 있다? 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말이 아시겠어? 따라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단다야. 이 말이 아시겠니? 오케이. 수학에서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란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함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